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 드디어 단행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 다들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특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을 보면 코스피는 37포인트 밀리면서 살짝 빠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곰 세력이 황소 세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시총 종목들을 보면 모두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이닉스도 3,000원 빠지면서 2.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전은 1% 미만의 하락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은 500원 밀리면서 77,4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삼전은 700원 밀리면서 71,9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과 동생 모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전은 76,000원 구간과 8만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76,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76,00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7만원 초반, 6만원 후반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여분의 시드를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드는 반드시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 놓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난다 1번, 기억 안 난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올해와 내년에 무조건 올라가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이 재료를 가지고 개인들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절대 겁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드를 준비를 해놓고 있다 3번, 시드가 없다 4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 부분만 잘 넘어가면 우리에게 봄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인 1.25%에 올랐는데요. 두 차례 연속으로 올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요. 왜 이렇게 한은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두 번 올렸을까요? 그쵸,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기 때문에 선제 방어 차원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도 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조심할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줍줍 찬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시드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6일에
금통위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을 했고요. 5월 28일에 추가 인하를 통해서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기준금리는 같은 해 7월, 8월, 10월, 11월과 작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무려 9번의 동결을 거쳐서 8월에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이 됐고요. 11월과 오늘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서 추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에 14년 만에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통위가 이처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올린 것은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자산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등의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3분기 말에 명목 GDP 대비 민간의 신용 비율은 220% 수준으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도 1년 만에 무려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이번에 금리 인상에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을 마치고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6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오는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도이치방크 등의 주요 IB들도 올해 연준이 4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한은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통위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는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대출 이자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대출 이자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세보다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결과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이 변동성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슬슬 자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전의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가 관건이기 때문에 박앤세일된 가격으로 줍줍하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놓으시면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 결국 단행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